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대구에 있는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는 등 지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반도를 강타한 이번 태풍 타파는 경북 17개 시군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청송 면동산 일대 건립 계획인 풍력발전단지를 두고 인근 주민의 반발이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가면서 대구와 경북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빗길에 시외버스가 미끄러져 추락해 한 명이 숨졌고 경북 경주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70대 남성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버스 한 대가 비탈길에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크레인이 버스를 들어올리자 사고로 처참하게 변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22일 오후 3시 55분쯤 대구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시외버스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20명 가운데 승객 1명이 숨졌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풍에 떨어진 외장재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주의 한 기도원에서는 70대 남성이 불어난 빗물에 고립돼 구조되는 등 모두 7명이 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쓰러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또 간판이 파손되고 떨어지는 등 대구에서는 25건, 경북은 420건의 태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타파가 23일 새벽 한반도를 빠져나가면서 대구와 경북도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이 스쳐간 지난 3일 동안 대구에는 121mm, 포항구룡포에는 306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제16호 태풍 링링에 이어 또다시 한반도를 강타한 이번 태풍 타파는 경북 17개 시군 곳곳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수확을 코앞둔 시기라 농가는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 도촌리의 한 논입니다. 벼가 빼곡히 들어찬 논 한쪽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태풍 타파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강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벼가 맥없이 쓰러진 겁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있던 농민들은 1년 농사가 헛일이 됐다며 허탈해했습니다. 그러니 뭐 어떡합니까? 이 하늘이 한 짓인데 이 수확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한 20일만 있으면 이거 이 수확할 건데 아주 시퍼래가지고 저 다 둘러가지고 저래 뭐 참 농민이 이 고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신경이 날카롭고 좀 괴로워요. 이번 태풍으로 경북에는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벼 쓰러진 피해는 약 370헥타르로 전체 농작물 피해의 60%에 달합니다. 피해를 입은 농민은 복구할 엄두가 안 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시 뭐 묻고 세워야 다음은 뭐 20-30%라도 수확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음 묻고 세우려고 하면 이 품이 상당히 많이 들겠어요. 한 남자 장장고리가 하루 종일 묶어봐야 뭐 한 20평 내지 30평 더 못 묶거든요. 그리고 뭐 250평 되는 거 이게 다 묶으려면 품이 한 10개 내지 15개 정도 들어가야 돼요. 사과, 배, 대추 등 낙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체 낙과 피해는 200여 헥타르. 이외에도 비닐하우스 3동과 인삼 재배시설 5곳 등 2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의 23개 시군 가운데 피해가 집계된 곳은 모두 17곳. 시군별로는 봉화가 90헥타르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경주가 82헥타르, 포항과 구미가 60헥타르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농가는 태풍이 끝난 다음 날인 24일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피해 신고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농협을 통해 낙과 수매를 하고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벼 일으켜 세우기 등 일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오전 경기도 김포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도내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주말 사이 태풍으로 중단된 방역 작업을 강화하는 등 돼지열병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경북 지역을 핥히고 간 제17호 태풍 타파. 강한 바람과 함께 경북 지역에 평균 130mm의 비를 뿌렸습니다. 경북 도내에서만 300여 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축산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소독약 등이 강한 바람과 빗물에 모두 씻겨 나갔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태풍이 빠져나간 23일 아침부터 긴급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743곳의 양돈 농가를 비롯해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주요 시설 방역 작업에 소독약 11톤, 생석회 122톤이 투입됩니다. 경북도 내 소독 관련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행히 경기도 연천의 돼지열병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도내 5곳의 축산 농가는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5곳 중 김천과 예천의 축산 농가는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됐지만 잠복 기간을 고려해 영천과 칠곡, 경북의 축산 농가는 이동을 금지한 채 향후 추이를 살필 계획입니다. 현재 양돈 농가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출입 차량은 거점 소독 시설에서 소독 완료 후 확인증을 교부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소독을 한 차량에 대해서만 출입을 가능하고요. 내부 작업장에는 아침, 저녁, 작업 전, 작업 후 소독을 하고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경북 지역. 경북도는 강도 높은 방역 작업을 통해 구제역을 비롯한 AI 청정 지역의 명성을 이번에도 지킬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청송 면봉산 일대에 들어설 계획인 풍력발전단지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과 공사 시 우려되는 산사태 때문인데요. 현장을 방문한 이미자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풍력단지 허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는 2014년 10월 환경부의 육상풍력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완화되면서 1차로 10여 개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풍으로 비바람이 거셌던 22일 면봉산 인근 주민들이 마을 회관으로 모여듭니다. 이미자 국회의원의 마을 방문에 풍력발전단지 건립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담회에는 마을 주민과 이장,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풍력단지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산사태 위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역에 생존권이 갖달리는 풍력이 돌아가 사과농사 짓는데 제일 수분하는 벌이 죽어간다 하는데 수분이 안 되면 사과 결실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의 터전을 잃는 겁니다.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 건 경사도입니다. 산지가 보면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 산 등성이 해치고 나면은 그 토사로 인해서 하부에는 전부 다 산사태 1등급지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이미자 국회의원은 면봉산 일대를 둘러보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떡볶이 한 곳만 풍력발전소에 허가가 나느냐. 풍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선행을 한 거죠.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고 있어서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동식물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제일 먼저 올라가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임 의원은 다음 달 열릴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단지 허가에 대해 따져볼 예정입니다. 면봉산 풍력발전단지는 14기를 추가 증설하는 과정에 있지만 주민들은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풍력발전단지 관계자와 전 청송군 의원 간의 비리가 드러나 실형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청송군은 재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환경부에 허가 취소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경주시는 경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관사가 남아있던 곳이죠. 30여 년간 역대 시장들이 거주했던 경주시 관사가 작은 결혼식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태풍이 북상하는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풍스런 기와 지붕 아래 작은 마당. 두 손을 맞잡은 신랑 신부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굳은 날씨나 형식,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그런 결혼은 너무 허례허식에 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 신부가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기에는 조금. 작은 결혼식이 열린 곳은 지난 30여 년간 역대 경주시장들이 거주했던 관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관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에 따라 이번 달부터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됐습니다. 회의실과 전시실 등도 마련돼 있어 평소에는 국제 교류 공간이나 시민 간담회장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라든가 또 외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런 문화 공간이라든가 통성 공간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끝으로 경북 도내에서 관사를 운영 중인 시군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위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관사의 변신. 늦었지만 반가운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가고 대구와 경북은 당분간 흐린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3일 오전까지 대구에는 121mm, 안동 94mm, 경주 토함산에는 282mm의 비가 내렸고 포항 구룡포가 최고 306mm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23일 자정까지 곳에 따라 빗방울이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3일 대구와 경북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 분포로 다음 날부터는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이번 주 내내 구름이 많은 날씨가 계속되다가 주말인 토요일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9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경기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박람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는 축산 관련 국제 행사로 오는 26일부터 3일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된 바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성과 군위 군수가 통합신공항의 이전지 선정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곳은 의성 비안면과 군위 소보면 혹은 군위 우보면으로 이들 지역 가운데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을 최종 공항 이전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고 오는 10월 중순쯤 주민 투표를 진행해 연말까지 이전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과 66곳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번에 개선 진행되는 곳은 대구 수성구 신내시장과 경산 공설시장, 청도시장과 경주중앙시장, 문경 전통시장 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시장들을 내년도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384억 원을 들여 주차 환경 개선과 현대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주요 관광지가 태국 방송을 통해 소개됩니다. 대구시는 23일부터 5일 동안 태국의 한 방송사가 지역 각지를 돌며 현지에 방영할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대구 동성로와 김광석길, 팔공산을 비롯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불국사 등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한 차례 더 대구를 찾아 근대 골목과 서문시장, 청도 와인터널 등을 추가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3일 오전 경주 엑스포 공원 문화센터에서 출자 출연기관 현장회의를 가졌습니다. 현장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과 출자 출연기관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 공유와 개선점을 파악하고 도정 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회의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19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행사 현장인 경주 엑스포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엑스포 공원 내 주요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경산시와 영남대학교가 고대 압독국 귀족 여인의 얼굴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산시는 지난 3월 영남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고인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얼굴이 복원된 1500년 전 압독 사람은 1982년 발굴 조사된 인당 5B-2호 구분의 주인공으로 21세에서 35세 정도의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복원된 얼굴은 26일부터 열리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특별전을 통해 공개됩니다. 경산의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암양면이 읍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암양면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돼 지난 2016년 5월부터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읍 승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18일 행안부로부터 최종 승격을 승인받았습니다. 제7회 대구도시농업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4일 동안 수성구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허브농장과 농경유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텃밭 채소를 활용한 요리 강연과 한평 텃밭 경연대회 등 여러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매일 선착순으로 딸기 모종과 허브 화분을 무료로 나눠주고 대구 스타디움과 대구 미술관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현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대구시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체험학습 현장에서 우려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측이 시설을 먼저 현장 답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이 오는 11월 9일에 치러집니다. 도내 13개 공공기관에서 46명을 채용하는 통합채용시험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4일까지 경상북도 공공기관 원서접수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과 채용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공 과목 등입니다. 안동에서 열린 2019 국제 백신 산업 포럼이 상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백신 산업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백신 전문가와 관계자 4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백신 전문기관들에게 안동의 국제 백신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포럼에 참여한 국내외 연사들이 안동을 중심으로 백신 산업의 많은 협력과 상호 발전이 이뤄지길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안동시도 백신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태풍이 지난 뒤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11도,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비에 미세먼지도 씻겨 내려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토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60%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